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규제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경제활동에도 모든 제한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발표하기 전 한국 정부는 현지 공간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결정은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발사 측은 흥사단 옛 건물 부지는 개발하고 건물만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구입 추진위 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소맥 판매가 전달보다 1.3%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6.6%나 급등했습니다. 150만 달러의 당첨금이 걸린 백신 복권 추첨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4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네, 지난달 소매 판매가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또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가 오늘부터 코로나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제한 없는 경제 활동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김하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 주민 4,050만 명 가운데 백신 접종을 마친 비율은 46.6%,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비율은 59%입니다. 이런 접종률을 근거로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대거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No more physical distancing requirements, no more caps on occupancy. That all goes into effect midnight tonight. 지난 11일 일리노이주에 이어 경제 활동에 대한 이른바 전면 재개를 선언한 겁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대중교통과 병원, 학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주정부 가운데 가장 먼저 자택 대피령을 내린 캘리포니아주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건 15개월 만. 하지만 접종률이 집단 면역 수준인 70에서 85% 수준에 못 미치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됩니다. 미국에선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343명, 누적 사망자 숫자는 6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영국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인구가 전체 성인의 57.4%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하루 7,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도 다음 달 윈블던 테니스 대회 결승에 관중석 전체를 채우기로 하는 등 일상으로의 복귀를 재촉하고 있지만 봉쇄 조치를 4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인들은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한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삼민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자주 찾는 한 대형 쇼핑몰. 코로나 규제 조치가 전면 해제됐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반응입니다. 60만 명이 지금 미국에서 다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사실 100% 실감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좀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평소보다 더 철저한 방역 장치를 한 한인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장을 마스크를 겹쳐 착용하거나 얼굴 막이까지 꼼꼼하게 갖췄습니다. 마스크 벗는 거랑 아직은 조심하고 아직은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백신도 맞고 다 맞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쓰셨으면 합니다. 제 희망사항은. 백신비 접종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한인들. 변이 바이러스도 많이 퍼진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직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느낌에.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업소들은 보다 더 엄격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저희 세정제 아직 옆에 앞에 놔두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저기 알코올로 저희 아직 이렇게 다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454일 만에 마침내 일상을 되찾은 캘리포니아주.
당분간은 기존의 방역 기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한국 정부의 2주 자가격리 면제 조치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반드시 총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하도록 한 조치는 터무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현지 공간의 의견을 모두 묵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LA 총영사관은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문의하려는 한인들의 발길이 계속됐습니다. 현지 사정을 모르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갖고 모든 게 클리어 돼야죠. 근데 여기 오니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안 되니까 2주를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현지 공간을 직접 방문해 신청한다는 조항은 너무 터무니없는 조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공간이 멀리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와야만 하는 미국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화상통화도 되고 다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형제자매도 물론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형제자매를 방문할 경우에는 격리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한국에 가족증명서가 없는 미국 출생 한인들은 아예 고려 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현지 공간들까지 한국 정부의 대책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 현지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는 성급한 조치에 일부 미흡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추가로 논의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보름 후 시행에 들어가는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어느 정도 보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LA 총영사관은 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사적지로 지정하는 방안. 이제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체 측은 부지 개발은 계속 추진하되 건물만 이전하는 방식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소유한 개발사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단소구입 추진위원회. 개발사 측은 건물만 구입해 이전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고가에 판매하고 부지는 따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개발사는 현재 한인타운 내에도 10여 개가 넘는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구입추진위원회는 부지 자체의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만큼 건물과 부지를 함께 구입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만간 구입 추진위 관계자들이 직접 개발사와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입 추진위는 LA시 역사문화사적지로 지정을 추진하는 노력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LA시 정부를 통해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식 평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LA시 정부 담당 부서는 물론 지역구 시의원과 잔리 시의원과 협력해 사적지 지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늘은 150만 달러의 당첨금이 걸린 백신 복권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에서는 4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당첨자 10명에게 각각 150만 달러가 걸린 캘리포니아주 코로나 백신 복권 추첨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일반 복권 추첨과 같이 공을 뽑는 방식으로 백신 복권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남가주에서 6명의 당첨자와 북가주에서는 4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4명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1명,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에서 1명이 당첨됐습니다. 북가주에서는 세크라멘토에서 1명과 산타바바라와 마린 카운티, 그리고 스타니슬라에서 각각 1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백신 복권 추첨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백신 복권 당첨자는 12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최소 1차 백신 접종을 끝낸 주민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전화나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96시간 안에 응답이 없으면 다른 당첨자에게 당첨금이 넘어갑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지난 4월보다 1.3% 정도 감소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보다는 서비스 쪽으로 소비 대상을 옮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회복하면서 국민들의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3%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보다 감소폭은 0.8%나 더 컸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동차 판매가 3.7%나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1,400달러 경기부양금도 영향을 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부양금 지급이 잠시 중단되자 소비 지출도 주춤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부양금이 지급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소매 판매가 10.7%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품보다는 서비스로 소비 대상이 달라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레스토랑 매출은 1.8%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달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무려 6.6%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난, 물류 병목 현상에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오늘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벨리와 산간 지역에는 백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매우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험까지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독립시스템운영국도 오늘 18일까지는 제한적인 전력 운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EU 지도부를 잇따라 만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과의 관계 복원에 주력했습니다. 중국 문제에 즉각 공동 대처에 나가자는데 합의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G7과 나토 정상회담에 이어 유럽연합, EU 지도부를 만난 바이든 대통령. 미국과 EU의 관계 복원을 알리는 덕담으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You are back in Brussels and America is back on the global scene. It's great news. I think we have a great opportunity to work both the EU as well as NATO. 회담을 통해 양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에 마침표를 찍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상호 부과한 보복 관세 적용을 5년간 유예하는 데 합의하면서 미국과 EU가 관계 회복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백신과 반도체 등 기술 문제에 있어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신장과 티베트 자치구에서의 인권 침해, 홍콩의 민주화 문제와 타이완 문제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야권 등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했습니다. 바이든과 푸틴의 첫 회담은 4시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상 정상회담 이후 양측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관례와 달리 이번엔 따로 회견을 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나토의 강한 압박에 중국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항모 전단을 남중국해에 진입시켰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30개 나토 회원국 정상명의로 나온 공동성명의 초점은 중국에 맞춰졌습니다. 중국을 국제질서와 회원국 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지목하고 중국의 강압적 정책이 나토의 가치에 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We need to address such challenges together as an alliance, and that we need to engage with China to defend our security interests. 나토가 중국에 대한 강경 압박을 공식화한 건 처음입니다. 나토 무용론을 들먹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미국의 귀환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토가 대중국 공동전선으로 화답한 셈입니다. I want to make it clear. NATO is critically important for U.S. interest in and of itself. If there weren't one, we'd have to invent one.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역시 나토에 돌아와 목소리가 커진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나토가 중국 위협론을 중단할 것을 충고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듭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G7 회의가 끝난 뒤 이탈리아는 중국의 1대1로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직후엔 미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 들어가 전술훈련을 벌이며 무력 시위에 나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일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하라는 한국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법대로만 판단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일본의 무대응으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근데 또 내가 하나도 안 그랬다니까. 우리는 그 방생하라는 거예요.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국내에 가진 재산 목록을 명시해달라고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단독 남성우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남 판사는 일제 피해에 대한 소송의 쟁점들을 결정문을 통해 조목조목 판단했는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나 재산 명시를 신청한 것은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가 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이 위협받게 되고 지난 1월 승소 확정 판결과 같은 논리로 일본 정부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도 국가 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에 강제 집행을 실시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보복 등의 국가 간 긴장 문제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라며 법원은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결정문을 일본 정부에 송달했는데 이번에도 일본이 무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 금융기관에 있는 일본 정부에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할머니들은 지난 1월 승소 판결을 근거로 일본 정부에게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판사와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뒤집히는 판결은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정윤식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재판부는 할머니들의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지난 3월 뒤집혔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강제 집행하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이용수 할머니 등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은 1월 재판부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가 국가 면제를 인정해 각하를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남성우 판사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승소 확정 판결과 맥을 같이하며 또다시 판단을 뒤집은 셈입니다. 남 판사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일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거나 강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 간 합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3차례나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 측은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 내용이 좌우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작곡한 노래, 그 저작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나 한국의 특허법은 사람만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창작권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동요입니다. 음원 사이트에서 25만 조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작곡가는 인공지능 AI입니다. AI, 인공지능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AI의 창작품을 실생활에서 빈번히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AI는 발명자도 저작권자도 될 수 없습니다. 최근 한 미국인 AI 개발자가 우리나라 특허청의 식품 용기를 특허 출원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등록했습니다. AI를 발명자로 등록한 건 최초인데 특허청은 특허법에 위배된다며 보정 요구서를 통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 특허법과 판례가 사람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프로그램이 스스로 식품 용기라는 것을 발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만이 발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규정입니다.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AI를 발명자나 창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는 필요하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 대부분 국가의 법 체계가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를 인간에게만 부여하고 있거든요. 아직 인공지능한테는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AI를 개발 또는 소유한 사람이 특허의 권리자가 될지, AI 자체를 발명자로 인정하게 될지, AI 발명의 권리 존속 기간은 어떻게 할지, 특허 침해에 대해선 누가 책임지게 될지 다양한 쟁점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사립 탐정. 미국에는 3만여 명이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규정이 미비해 합법과 불법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의뢰인과 통화를 끝낸 베테랑 탐정이 서둘러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2시간을 운전해 도착한 곳은 충북의 한 공장. 식자재용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공업용을 쓰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어둠이 깔리자 조심스레 증거 수집에 나섭니다. 이곳저곳 살피다 뭔가 발견한 듯 빠르게 휴대폰 카메라를 누릅니다. 일단은 약품 그 통이랑 그리고 제조사 찍혀 있는 그 제조사 표시랑 그런 거 확보를 해서 좀 전에 의뢰인이랑 통화를 했고요. 혼자 이렇게 탐정 활동하시다 보면 위험스러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차 안에다가 이런 소형 3단봉? 네, 3단봉 같은 거는 조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자신은 또 제가 지켜야 되니까. 일본 탐정 자격증에 첨단 장비까지 갖춘 이 청년 탐정. 주특기는 잠복입니다. 탐정들은 기다리는 게 거의 한 90% 주 업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잠복을 한 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나오면은 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추적 대상은 횡령을 의심받는 회사 직원. 지하철과 승용차로 나눠 따라갑니다. 이게 쫓아다니고 이게 일종의 미행인 건데 이게 불법과 합법의 경과가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멀리서 제 갈 길을 가면서 이제 풍경이랑 동시에 이제 합법의 선에 맞춰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수시로 변장도 합니다. 복장이나 이런 게 이제 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변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급하게. 가장 의뢰가 많은 건 역시 사람 찾기. 자칫 불법 행위가 될 여지가 많아 제일 까다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공관계로 조금 이렇게 입덕을 하니까 전화를 차단을 시켜놨어요. 혹시 아들이 성인이신가요? 찾는다고 해도 그분한테 이제 동의를 구해야 돼요. 한국판 셜록 홈즈를 꿈꾸는 탐정 지망생들이 강의실을 메웠습니다. 전직 경찰의 부동산 중개인, 기업 리스크 관리자까지 이력도 다양합니다. 전공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 업무를 확장하고 늘려나가다 보면 탐정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해 8월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직업 탐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본 6만 명, 미국 3만 명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이
8,0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 탐정 공인제 같은 자격 관리 제도가 없어 부적격자 논란이 있고 합법적인 탐정 업무 범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전과자나 성범죄자나 옛날에 흥신소 심부름센터도 나도 탐정이다 하고 자유업으로 가능해졌다가 보니까 탐정의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관리 법률안 제정은 시급한 거죠. 탐정이 음성적으로 오다 보니까 법을 위반한 줄도 모르고 위반하게 되고 법을 이제 제대로 아니까 알게 된다면 업무할 때 스스로 이제 자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국회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수사권 바로 직전에 어떤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실종자 관리라든가 수사의 보완적 기능을 하는 데는 유용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지로 나온 탐정,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치안 사각지대를 메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자가격리 면제 조치 이제 보름 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곳 현지 공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급 대응팀, 즉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 정부가 현지 의견을 무시하면 혼란만 더 가중될 겁니다. 현지 공간들이 다양한 의견까지 제시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 조치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해외 한인들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결국 한국 정부 담당자의 생각이 변해야 할 겁니다. 남은 보름 기간 동안 얼마나 개선될 수가 있을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 모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